오늘은 여기 연립 방정식, 구체적으로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할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을. 이제 중2 때 했던 연립 1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연립 1차 방정식. 이제 보통 미지수가 두 개로 구성이 된 두 1차 방정식. 이거를 이제 한 쌍으로 묶어가지고 나타내는 거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대.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밑에도 같이 보면서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막 요런 거 있죠. 우리 이제 중2 때부터 많이 봐왔던 거, 막 요런 거 있을 거야. 뭐 EX 빼기 Y는 1. 뭐 요런 거 푸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연립방정식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그 개수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제 두 배를 만약에 해줬을 때 밑에다가 그러면은 4x-2y는 2 해가지고 얘네 둘을 이제 y의 개수를 받쳤지? y의 개수.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이거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x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 구하고,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이게 그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서 그 가감법. 더하고 빼는 방법. 그래가지고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하지? 개수를 똑같이 맞추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대입법이야. 사실 이게 원래 1번으로 나오는 거야. 1번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위에 거를, 봐봐. 요거를 x는으로 정리를 해. x는. 그러면 3-2y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이 x의 값, y로 표현이 된 이 x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아마 y로만 구성이 된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대입법이야, 대입법.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꼴은 보통 우리가 가감법으로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하지. 그죠? 근데 대입법도 연립 방정식의 풀이 일종이니까 이제 대입해서 푸는 것도 연립해서 푸는 거인 거야. 대입해서 푸는 것도 이제.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입법도 생각보다 좀 많이 활용을 이제 해줘야 되고, 이제 다음에서 볼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은 이제 2차잖아요, 2차.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뭔가 있겠죠? 2차 방정식이. 그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차수가 가장 큰 놈이 2차인 거. 차수가 가장 큰 놈이 2차인 것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대. 연립 2차 방정식.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제 뒤에 문제 나올 건데, 문제 한번 좀 보면서 풀어볼 거예요,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차수가 가장 큰 게 2차 인구를 다루는 거야. 그러면은 2차 1차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2차 2차로도 나올 수 있거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둘 다 2차냐? 아니면은 1차 2차로 나오게 되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자, 그랬을 때 푸는 방법이, 만약에 이제 1차로 나오는 게 있다면 거기서 이제 뭐 대입을 하라라고 나오겠지. 아까 이제 대입법도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이 두 개다 하면은 인수분해를 이제 해서 풀으래.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볼 거예요, 이제. 일단은 1차 2차야. 1차 2차. 1차 2차를 먼저 보시면, 1차 2차. 요거를 이제 보시면,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어. 다음을 푸시오. 그러면 이게 1차 2차인데 대입법으로 해줘야 돼. 대입법. 요걸 한번 봐봐. 요거를. 그 지금 미지수가 지금 총 몇 개? 미지수. 식도 몇 개? 식도 두 개? 그러니까 미지수 식 똑같잖아. 두 개 두 개잖아. 그러면은 어떻게든 잘 풀어서 둘 다 구할 수가 있어. 미지수 두 개를 둘 다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은 한 문자로 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x는으로 해보든 아니면 y는으로 이렇게 해봐야 돼. 뭐는으로 정리를 해봐야 돼. x로 해볼까? y로 해볼까?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보세요. 근데 y로 할게. 차이는 없는데 x를 하려면 x가 그러면 2 빼기 y 맞아? 그거 제곱하고 두 배를 해야 되니까 그냥 y로 해볼게. 왜냐면은 y는 2-x니까 요 y 값을 여기 대입해서 얘는 제곱만 하면 되는데 얘는 두 배도 해야 되니까 그냥 두 배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대입해 보시면은 2x 제곱 그 다음에 2-x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풀면 돼. 전기에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풀어보시면 얘가 이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해가지고 는 19 이렇게까지 나오게 될 거야. 는 19. 좀 더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그래서 이거 좀 더 정리해 보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항해 보면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넘겨서 동류항 정리한 건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잘 돼. 인수분해가 되는 게, 지금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죠? 뭘까, 이거? 여기가 3, 여기가 5 하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식 써보면은, 요거 바로 되니?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요거 나오는 거 알겠어요, 이거? 그 다음 건 뭐죠? x는? 3?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x, y 다 구해야 돼. y도 구해야 돼, y도. 방금 구한 x들을 여기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y가 나오겠죠? y가. y 한번 해볼게. 이거 x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5가 들어가. 그러면 얘가 이제 통분해가지고 3분의 1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3분의 11. 3분의 11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3을 넣어주면 이거 3 넣어주면 몇 나오죠, 이거? 2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1이. 그래서 여기는 y를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는 거?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이거 답 잘 써야 돼. 이거는 답 어떻게 쓰냐면 이런 x, y 조합이 하나가 있고 또 이런 x, y 조합이 하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답이야. 두 가지가. 근데 이거를 또는으로 구분을 해. 얘 또는 얘라고 답을 내는 거야. 얘 또는 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 앞에를 이렇게 표현해. 이 앞에를 이제 이렇게 지금 요거거든, 요거. 괄호. 중괄호를 좀 넓게 벌린 건데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되고 답을 쓸 때 이게 반드시 답이 여러 개면 여러 개 다 답을 써야 되고 하나만 쓴다. 이건 당연히 틀린 거야. 모든 답을 다 써줘야 되는 거야. 모든 답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12번이야. 이번에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푼대요. 연립 2차 방정식을. 이게 2차로 지금 나와 있지. 이러면 되게 뻔해. 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가져야 될 기본 이 마음가짐이 있어. 태도가 있어. 자, 이 위의 식을 봐봐. 위의 식을. 뭐 얘는 0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 식을 보면은 항상 2차식을 특히 보면 인수분해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항상 들어야 돼.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인수분해가 돼. 이게 수학 문제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되면 웬만하면 해봐야 돼. 웬만하면. 그러면 2x, x 해주고 여기가 이제 2y, y 해주게 되고 마플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마플로 이제 여기서 이제 x, y를 구할 수 있겠지? 요거는 천천히 쓸게 봐봐. 이게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2y 해가지고 는 0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0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거야. 둘 다 일단 써보자. 이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옆에다가 나머지 조합 하나를 적을게.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금만 센스 있게 사실 얘는 뒤에 거는 지금 이항해주면 x는 2y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x는 2y. 근데 앞에 거 봐봐. 만약에 너가 이거를 너가 만약에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뭔가 할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정리할까? 얘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x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고 왜냐면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게 만약에 얘처럼 꼭 x는으로 맞추려고 하면은 이거 분수 나오는 거 알겠어? 2 나눠야 되니까 그거 분수가 아닌 게 좀 더 나을 거 아니야.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자고. 이 상태로 해놓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y 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되는 거. 마이너스 2x를 대입해서 풀면 돼.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2x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자리 제곱해주니까 4x 제곱은 21. 이거 좀 더 풀어보면 돼. 요거 좀 더 풀어봅니다. 3x 제곱으로 정리가 되거든. 3x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마저 해보면 x 3으로 나눠주니까 x 제곱이 7. x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지. 이거 제곱을 풀면은 항상 필마로 나오는 거 얘기했죠? 필마로 나오는 걸 얘기를 했을 거야. 필마로 나오는 거. 여기까지 되십니까? 여기까지 되시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y도 구해주라고 했어. y도 구해줄 거야. 그러면 이거 잘 봐야 돼. 근데 이거 보고 잘 봐. 이게 사실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니까 부호가 뒤집히겠지. 잘 봐봐. 이게 이 의미가 x가 플러스 루트 7도 있고 x가 마이너스 루트 7 둘 다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x가 만약에 플러스 루트 7인 경우에는 이거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이거 쓰지 말아봐.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나오지, 그제? 근데 만약에 x를 마이너스 루트 7로 잡으면 거기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로 나오게 되잖아. 이 위아래 순서를 고려해줘야 돼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위에 거로 부호로 선택했을 때에는 실제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잖아. 플러스 루트 7에 대응이 되는 게 마이너스 2 루트 7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7에 대응이 되는 거는 y가 플러스 2 루트 7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위에 거에 대응이 되고 밑에 거는 밑에 거에 대응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섞으면 안 되는 게, 만약에 x가 플러스 루트 7일 때 y가 플러스 2 루트 7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끼리 되는 조합 하나, 밑에 거끼리 되는 조합 하나 해가지고 여기서는 XY 조합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두 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봐줘야 돼. 똑같이 낼 거야, 얘도. X 자리에다가 저기다가 2Y를 넣어. 2Y를 이제 4Y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Y제곱은 21 해가지고 얘도 7Y제곱이 21 나와서 y제곱이 3이 나오게 될 거야. y제곱이 3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여기서 y를 구해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나오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일단 여기 지금 띄워놔야 돼. x 쓸 거니까 x 띄워놓으시고 그럼 y 자리가 8마 루트 3인데 얘는 곱하기 1을 하니까 2배만 해주면 되겠지. 2배만. 그래서 8마 2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 8마 2 루트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종 답을 쓸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죠. 중괄호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해주셔가지고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총 이게 몇 개일까? XY 조합이 총 몇 개일까? 이게 여기서 2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와서 총 4개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X가 플러스 루트 7일 때에 Y가 마이너스 2 루트 7 요거 하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y가 플러스 2 루트 7 또 하나. 여기서만 2개 나오는 거야. 또 여기서 또 2개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총 4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줘야 돼.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는 답을 다 꼭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 13번. 자, 이거 진짜 얼마나 이거 중요한 문제인지. 별표를 몇 개 칠까? 몇 개 정도 칠까요, 별표를? 3개, 2개 정도 하자. 2개 정도. 중요한 문제인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지금 앞에 이 두 문제 풀었을 때, 그 XY 조합이, 아까 첫 번째 거는 2개 나왔었고, 방금 전에는 4개가 나왔었거든, 이제. 그러니까 해가 첫 번째 거 2쌍이 나온 거고, 두 번째 거는 4쌍이 나오게 된 거야, 4쌍이. 근데 이 문제는 한 쌍이 나와야 되는데, 한 쌍이. 한 쌍이 나오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대입법이야, 대입법. 1차식에서 x 아니면 y를 구해볼 거거든. 아무거나 선택해봐. x는으로 해볼까? y는으로 해볼까? 아무거나 해보면 돼. y는. 오케이. y는으로 해보자. 이유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냥 할 거야. 자, 그래서 y 자리에다가 저거 이제 k 빼기 x를 대입해가지고 요 2차 방정식을 또 한번 풀어볼게. 일단 전개해서 풀어볼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x제곱은 10 이렇게 이제 좀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정리해보자. 이거 이제 그 동류항 정리해보시면 이제 2x제곱 내림차순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일단 여기까지 썼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일단은 조금만 머리 굴려보자.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그 실근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은 2개, 그 다음에 중근 하면은 1개죠. 중근 하면은 뭐 실근이 없으면은 허근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만약에 2개야, 2개. 그 2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y도 2개 나오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2쌍인 거야, 2쌍. 그럼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한 쌍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면은 얘가 중근을 가지면 이제 x가 하나밖에 안 나올 거잖아요. 중근이면은. 그럼 그 하나 x를 여기 넣으면은 그에 대응되는 y도 하나가 있으니까 이 x, y 자체 한 쌍인 거야, 한 쌍.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
그렇게 풀어줘야 돼. 오직 한 쌍. 이거 판별식이 0이란 얘기야, 결국에. 판별식이 0.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는 0이구나.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짝수 공식으로 한번 판별식을 한번 해보자. 짝수 공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절반의 제곱 해주시고, 절반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야. 마이너스 A, C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인데, 얘가 이제 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야. 제가 는 0이구나. 해서 K제곱을 구해. K제곱을 이제. 여기서 K를 구할 수 있죠. K가 풀마 루트 20인데, 이거 그 K를 좀 더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 이제? 좀 더 정리해보면은. 오케이. 이거는 막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좀 알고 있었죠, 이거는? 오케이. 훌륭하다. K가 2루트 5. 풀마 2루트 5 나오는데, 곱하래. 모든 실수 K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플러스 2루트 5랑 그 마이너스 2루트 5랑 얘네들이 곱해보니까, 부호만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 그럼 답이 2번으로 나오겠죠, 2번?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맥락을 알아야 돼. 이제 이 연립방정식은 앞에는 보통 뭐 두 쌍, 네 쌍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한 쌍만 존재한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사실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로 같은 두실근이라고 하거든. 다른 두실근이 아니라 그 두 근이 똑같다.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한 쌍이라는 걸 보고 판별식이 0이다라고 좀 떠올려야 돼. 판별식이 0이다. 요거 되십니까, 이거? 근데 그래도 막 못할 건 아닌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내가 별표를 좀 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수에 14번이야, 14번. 14번을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활용인데 활용인데 좀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봐봐.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28인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대. 둘레의 길이가 28인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다. 그랬을 때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주라 라고 돼 있어. 넓이를 구해주라. 자, 지금 직사각형의 뭐 둘레랑 넓이가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알아야 돼. 가로 세로.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가로 세로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내가 미지수로 잡아야 돼. 뭐 가로를 뭐 A라고 잡고 세로를 뭐 B라고 잡아 놓을 생각을 해야 돼. 가로 세로를.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그 이 미지수 설정을 잘 해줘야 돼. 미지수 설정을.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풀어보시게 되면은 자 봐봐. 이게 둘레의 길이가 28이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다 몇 개씩 있죠? 가로 세로가 두 개씩? 그러면은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한번 계산해 보면은 그 2a 플러스 2b가 몇이 돼야 될까, 얘가? 28이 돼야 되는 거? 28? 이거 양변 뭐 해보고 싶어, 이거? 양변 보니까. 그 생각에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가 14.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그 반지름이 5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전체 지름이 몇일까? 근데 이거 잠깐 이거 복습. 그거 혹시 기억나나? 중3 2학기 때 그 원주각 기억나니? 원주각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자, 원주각이 뭐였었냐면 그 요거였었거든요. 요거. 그 만약에 이렇게 여호를 바라보는 각이 있으면 그 똑같은 호를 바라보는 요 다른 각, 얘네들이 똑같다라는 게 원주각이야. 근데 만약에 그 봐봐,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를 보자.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 각이 여기를 지금 바라보잖아요. 여기를 이제. 근데 지금 여기가 직각이잖아. 직각이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90도이면 얘가 빗변이야. 빗변. 직각 삼각형인데 얘가 빗변이자 지름이 되는 거야. 지름. 그래서 지름이 이제 10인데 이제 이거 직각이니까 뭐 해볼 수 있을까, 이거? 그거 하면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식을 써보면 돼. 피타고라스 식.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밑에 거 A제곱, 위에 거 B제곱 계산했을 때 10의 제곱 해줘가지고 100. 요거 이제 우리가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저걸 연립해가지고. 저거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저걸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 한번 볼까? 자, 너의 숫자 감각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거 A, B가 몇인지 바로 나오니? A, B? 자, 나오면은 좋고,
안 나오면 계산해보면 돼. 근데 봐봐.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1차, 2차잖아. 아까 첫 번째 거 했던 것처럼 이거 A 둘 중에 하나를 구해.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해가지고 그 구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밑에다가 대입을. 그럼 대입해 보시면은 A 자리에다가 14-B의 제곱 14-B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해주셔가지고 얘가 100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좀 더 풀어보자. 요거를 이제 풀어보시면 자 14의 제곱 몇이야? 14.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고1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 시기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너가 지금 막 제곱수 막 대답하는 거 있잖아. 생각보다 잘 대답하는 편이야. 다른 애들에 비해서. 왜냐면 다른 애들 막 15의 제곱부터 몰라. 다른 애들 보면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이너스 28b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100. 이거 정리해 볼 건데 이거 정리 좀 빠르게 해볼게. 빠르게. 왜냐면 이게 2b제곱 하면은 다 짝수여가지고 2로 다 나눌 수가 있거든. 바로 해볼게. 2b제곱 2로 나눠주고 얘도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따라봐. 100 넘기면은 마이너스 100 하면은 96 나누기 2에서 48 바로 이렇게 해볼게.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또 인수분해가 또 잘 돼요. 인수분해가 이게 6, 8에 48 6, 8이어가지고 B가 6 나오고 이거 좀 띄워서 B가 6 나오고 B가 여기서 이제 8이다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A 두 개를 이렇게 쓸 거야. A 두 개를 이제 그래서 B자리에다가 6을 넣어주면 A가 나올 거야. A가 8 나오고 그 다음에 B자리에다가 8을 넣어주게 되면은 A가 6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A, B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두 가지 조합이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또 눈으로 묶어주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도 봐줘봐야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를 물어봤네. 직사각형의 넓이야. 넓이가 여기서 뭐야? 넓이가 그 가로 곱하기 세로 AB. 그래서 넓이가 AB 계산해주면은 86에 48 여기도 68에 48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되네. 똑같이 답을 그래서 48이라고 해주면 되는데 조심할 점이 있어. 잘 들어봐. 답이 48이야 아니면 48cm 제곱이야? 확실합니까? 자, 그냥 48이야. 자, 왜 그런지 봐봐. 이게 근데 단순하거든? 왜냐면 답이 만약에 센티미터 그 단위가 있으려면은 길이들에서 센티미터가 적혀 있어야 돼. 근데 안 적혀 있잖아. 그럼 그냥 48이거든? 근데 밑에 문제 봐봐. 얘는 센치 적혀 있지. 근데 얘는 이제 뭐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넓이는 센티미터 제곱이고 부피는 세제곱이거든 보통. 근데 넓이니까 센티미터 제곱으로 얘는 단위가 붙어야 되고 얘는 애초에 문제에서 단위가 없잖아. 이건 안 적는 거야 단위를. 요렇게 구별해주면 돼. 요렇게 이제. 자 그래서 밑에 것도 풀어볼 거야. 얘는 조금 할 게 많아. 잘 따라와야 돼. 뭐냐면 그 가로가 18, 세로가 12인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대. 가로가 18, 세로가 12.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모퉁이 네 군데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잘라낼 거야. 이게 잘라냅니다. 잘라내. 이렇게 잘라냈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잘 봐봐. 잘라내면은 그 여기 요거 이렇게 접어. 그 다음에 위에 두 개 있지. 위아래 두 개. 요것도 이렇게 안으로 접어. 안으로 이제. 안으로 접어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접혔으니까 약간 그 상자 같은 게 만들어져. 상자 같은 게. 상자 만들어지는 거 그려지니? 이 가운데 이 네모가 그 상자의 밑넓이야. 밑넓이. 그리고 이 사이드에 있는 게 이렇게 접어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위아래 있던 게 이렇게 접어 올라가면은 이제 앞면 뒷면이 되는 거지. 이제 얘는 옆면 두 개가 되는 거고 무슨 상황인지 되십니까? 그 약간 위에가 뚫려 있는 그러한 상자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상자가 만들어진다. 그 위에가 뚫려 있는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겠다. 근데 우리는 이 상자의 부피가 160이 되도록 하겠대. 일단 160이 되도록. 그러면은 이거 접고 하면은 이게 위에가 없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인 거 알겠어? 직육면체인 거. 그 그림을 내가 조금 그려볼게. 봐봐. 직육면체.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여기서 이 길이가 뭘까? 이 길이? 이 길이가 뭘까요? 가로의 길이? 다시 12? 10 뭐라고? 10? 18 빼기? 그치. 이거 A 두 개 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해볼래? 여기는 뭐야, 여기? 오케이, 12 빼기 2A. 그러면은 끝난 거야. 18 빼기 2A, 12 빼기 2A가 되는 거니까 또 이거 접으면은 이 높이가 몇이야, 높이가? 이게 접어 올라가니까 높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A야. 그러면은 직육면체 부피를 구할 수 있어. 직육면체 부피.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는 거니까 가로, 세로 높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18-2A 그 다음에 12-2A 그 다음에 이제 A 이렇게 해줘가지고 얘가 이제 부피가 몇이다? 160이다 라고 식을 써주는 거야. 이게 는 160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써줄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써주는데 근데 여기서 좀 잘 볼 점이 일단 이거를 풀려면은 전개를 해서 풀긴 풀어야 돼요. 전개를 해서. 자, 전개할 건데 항상 수학 문제 풀 때는 약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약분을 무조건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제 약분하면은 숫자가 줄어들거든 이제. 숫자가 큰 게 좋겠어? 작은 게 좋겠어? 당연히 작은 게 좋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 이거 2로 묶을 수 있지. 2로 이제. 얘도 2로 묶을 수 있지 않나? 2로 이제. 그러면 2 해가지고 총 몇이 이제 나온 거야 이제. 그럼 봐봐. 얘 2로 묶었어. 9-A.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6-A, A 해주셔가지고 160으로 일단 이렇게 식을 쓸게. 160으로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전개할 건데 결국엔 나누고 하자는 거야. 나누고. 그래야 숫자가 좀 작아지니까 좋지 않나?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전개를 할 거야. 일단은 요거 먼저 전개해 볼게. 요거 이제 이거 이제 사실 A 빼기 9 A 빼기 6 전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부 뒤집어가지고 요거 부 동시에 뒤집으면은 똑같은 거 알겠어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뽑아냈다 보는 거야. 마이너스를 뽑아냈다. 요거 알겠니 이거? 그러면은 이거 전개해 보면은 A 제곱인데 A 하나 더 있으니까 A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15A 제곱 나오는 거 알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15A 제곱. 그 다음에 9, 6이 54인데 A 하나 곱해가지고 플러스 54A 해가지고 는 160이다 라고 이렇게 좀 써보도록 할게. 는 160이다 라고 이렇게 쓸게. 자 그러셔가지고 이거 이제 아이씨 160이 아니라 미쳤지? 40 40으로 일단 쓸게. 40으로 이제 그래서 이항을 합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15A 제곱 플러스 54A 마이너스 40 해가지고 는 0 이거거든 이제. 근데 이게 사실 그 저번 시간 월요일날 수업 내용이긴 해. 이게 3차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월요일날 수업 내용이야 이게. 근데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우리 그 인수분해 할 때 그 조립 인수분해 할 때 3차 이상의 식은 그 인수 정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적당한 A 값을 때려 넣어가지고 그게 는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돼. 이게 때려 맞춰야 되거든 이게. 이거 A에다가 이제 그때 쌤이 얘기한 거는 A에다가 보통 풀마 1, 풀마 2, 풀마 3 이런 거를 좀 넣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이제. 그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 일단 간단한 거 1부터 넣어봐. 1을 넣어주면은 요거 0 나오는지 볼래? 이거 0 나오나?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0이 나와. 봐봐. 요거 55야 55. 이거 마이너스 55야. 그럼 는 0 나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거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보자. 조립제법으로 해보면 1 마이너스 15 54 마이너스 40으로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내리고 곱해주고 마이너스 14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0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는 거지. 0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마저 좀 더 한번 풀어보자. 이거를 이제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a 빼기 1.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요거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0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a 빼기 1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풀어보자. 요거 이제 마이너스 14 14 14 마이너스 14야. 마이너스 14. 이게 또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그래서 이게 또 a 빼기 4 a 빼기 10 해가지고 a 값이 지금 총 3개가 나오네. 3개. 3차 방정식이니까 a가 총 3개가 나오게 돼. 이게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a가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또 4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또 이제 저기 지금 이제 뭐야 10이 또 나오게 되는데 10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직 문제를 더 읽어봐야 되거든. 아직 좀 하다 말았거든. 이게 그 부피가 160이 되도록 하면서 자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 높이가 최대. 높이가 최대래. 그러면은 지금 높이가 뭐야? 높이가 지금 a잖아, 그지? a의 최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의 최대가 몇이야? 10. 근데 조심할 점이 있어. 이게 진짜 10이 답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직육면체에 가로, 세로, 높이를 일단 이렇게 써놨잖아, 그지? 얘네들은 길이지, 길이.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될 거야, 양수. 그럼 얘네가 사실 양수가 되도록 하는 그 A의 범위를 찾아야 돼, 원래. A 범위를. 그럼 여기서 이거 넘겨서 A 범위 구할 수 있겠지, 이거 이제. 다. 바로 해볼게. 이거 넘기고 해보면 A가 9보다 작다? 요거는 A가 6보다 작다? 이거는 그대로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 셋 다 길이니까 이 부등식을 셋 다 만족하는 거를 좀 찾아줘야 돼. 이 셋 다 만족을 하는 거. 요거를 좀 찾아줘야 되는 거야. 요거를.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이거 공통 범위, 셋 다 만족하는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될까? 셋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 이거 잡히니, 이거? A의 범위. 0보다는 커야 되는데 6보다는 작아야 되고 9보다도 작아져야 돼, 이제.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한데 0보다 큰데 근데 이제 6보다도 작아야 되고 우리 그 1차 부등식 중2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9보다 작대. 이거를 이제 연립부등식을 이건 다음 시간 내용이긴 한데 이 셋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여가지고 겹치는 범위. 이래서 겹치는 최종 범위가 0과 6 사이의 범위에서만 찾아야 돼. 그래서 0과 6 사이의 범위에서만. 요거 되십니까, 이거? 단순히 이거 10하고 끝나면 안 돼, 이게. 단순히. 그 길이니까 얘네가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양수가 셋 다. 양수가. 이 범위에서만 찾아야 돼. 그러면은 얘네 둘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둘밖에. 이거는 범위를 벗어나죠. 그럼 A가 몇일 때를 봐줘야 되냐면은 4일 때를 보는 거야. 이게 그나마 높이 A가 클 때니까. 요때가 이제. 근데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 그때 밑넓이를 구하래. 밑넓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밑넓이가 아까 여기 넓이죠. 여기 넓이. 여기 넓이 맞니? 여기 넓이. 여기 넓이인데 그러면은 여기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주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저게 18-2a. 이제 마지막을 여기다 써볼게. 이게 좀 좁으니까 여기다가 따라서 18-2a 12-2a.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a가 4라는 걸 찾았으니까 4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가지고 이제 계산 마저 해보자. 그럼 18 빼기 8이니까 10, 12 빼기 8이니까 4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40으로 하면 안 되고 단위를 잘 봐야 돼. 단위 센티미터 제곱으로 여기까지 써줘야 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하죠.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연립2차 방정식 이렇게 또 보도록 할게. 특수한 형태의 연립2차 방정식. 자, 이거는 이제 그 좀 더 특수한 꼴인데 그 x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2차 방정식. 자, 이제 더한 거랑 곱한 거를 이제 a, b로 놓고 이제 뭐 풀으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실 다른 꼴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여기 빠져 있고 이건 뒤에 예시를 들어볼게.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요거 내용을 좀 잘 봐야 되거든. 부정방정식. 부정이 그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막 영어에서 이제 not의 의미는 아니야. 이제 그냥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야. 그 근에 대한 정수 조건 혹은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은 방정식의 개수가 한정되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제. 자, 거기 지금 잠깐만. 여기 지금 위에 거기 1번 혹시 있니? 1번? 부정방정식이라 나와 있죠.
거기 혹시 밑줄 거기 쓰는 거 있지? 1번에. 거기에 부정방정식이라 쓰시고.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그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한 예시로 들어줄게. 이거 봐봐. 요거를 볼래? 이거 미지수가 두 개죠, 두 개.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지, 얘가 이제.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무수히 많아, 이게. 무수히. 이게 왜냐면은 그 이렇게 미지수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 또 다른 꼴을 내가 만약에 만들어 보면은 뭐 요런 거 있지. 이거 만약에 x가 1이면 y가 몇인 거예요, 이거? x가 1이면? 자, x가 2면은 y가 몇이야? 그러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xy 조합이 무수히 많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수히.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 아까처럼 뭐 한 쌍, 두 쌍 이렇게 안 정해지고 무수히 많이 나오게 돼. 무수히 많이.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방정식의 그 근, 미지수를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미지수 개수랑 주어진 그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얘는 미지수가 더 많잖아.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해가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조건이 좀 더 추가가 되면은 그 해가 좀 더 추려져가지고 해를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 해가 더 추려져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정수 조건이 주어지느냐 실수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뒤에 예시를 한번 좀 문제를 보면서 적용할게. 그러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이제 변형해서 곱해라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밑줄 쳐놓고 이렇게 씁시다. 이거 이제 인수분해 꼴이야. 인수분해 꼴. 인수분해를 좀 저렇게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인수분해를 좀 이제 해놓으셔야 되고 인수분해를.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시면 2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을 또 해줄 거야. 정수꼴로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로 좀 변형을 해서 풀 게도 있어.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만약에 0이잖아, 이제. 0이면은 어떻게 돼야 돼? 각각이 0이어야 돼, 각각이. 각각이 0이어야 돼. A, B가 둘 다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내림차순으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걸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만 들으면 좀 말이 어려워서 뒤에 예시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거야. 뒤에 예시로 이제. 자, 요건데 대칭식. 자, 요건데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죠. 이게 사실 이거는 1차식이고 요거 몇 차식이야, 이거? 밑에 거는 몇 차식이야, 이게? 이게 1차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2차야. 이게 왜 2차냐면은 이게 문자가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2차야, 이게. 이 항이 문자가 곱해진, 보통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거든, 사실은 이제. 다른 문자를 하더라도. 이거 조심해줘야 되는 게, 이거는 보통 2차로 간주해, 2차로. X 하나, Y 하나, 총 두 개 곱했으니까. 2차로 간주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1차, 2차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까 이거 맨 처음에 필수예제 11도 했지만, 1차, 2차는, 아까 여기서 Y는, 으로 구했던 거 기억나? Y는. 그거를 이제 대입해서 볼 거거든. 여기서 X를 구하든 Y를 구하든 해가지고 그걸 구해서 대입해서 풀 거야. 대입해서 이제. 자, X는으로 한번 해볼게. X는으로 이제. 얘를 이제 X는으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4-Y가 되겠죠? 4-Y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저거를 저기 대입해보자. 그럼 4-Y의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전개해주면은 4Y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2항에서 한번 좀 풀어보자. 2항에서 이제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한번 또 잡아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아줄게.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좀 풀어보자. 요걸로 이제 요걸로 풀어볼 건데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해볼까? 이거 바로 할게. y 빼기 5 y 더하기 1을 해줘가지고 이게 지금 는 0이 나와서 y가 여기서 두 개 나오죠? 두 개.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서 y는 5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는 마이너스 11 나오게 돼서
그에 대응이 되는 x까지 구해줄 거야. 그에 대응이 되는 x까지. 여기서 y에다가 이제 5 들어가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1 나오고, 또 y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x가 5가 나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각각에서 x, y의 조합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답은 일단 나오기는 해. 저렇게 이제. 답이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 사실은 이제. 똑같은데, 근데 원래 이 문제의 의도가 이게 아니야. 원래는. 의도가 이게 아닌 게, 이거 두 번째 풀이를 좀 봐야 돼. 두 번째 풀이. 이거 두 번째 풀이가 좀 중요해, 되게. 뭐냐면, 지금 x, y 두 개를 이제 더한 게 주어져 있고, 곱한 게 주어져 있죠, 지금 이제. 근데, 더한 거랑 곱한 게 주어져 있지. 이거 혹시 뭐가 떠올라야 될까? 더한 거랑 곱한 거. 요거랑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있나?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더한 거, 곱한 거가 주어져 있을 때. 합과 곱. 야, 합과 곱.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될까? 합과 곱. 이게 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소의 관계가 떠올라야 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떠올라야 돼. 이걸 보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잠깐 이런 2차 방정식을 볼 거야. 그 2차 방정식 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t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쓸 건데, t를 근으로 하는 거. 지금 두근의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지금 적는 거거든. x, y를 근으로 하는. 아직 쓰다 말았는데, 이제 는 0 써놓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x, y라고 이렇게 잡아 놓을 거거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어떻게 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식 작성. 그러면은 어떻게 썼었냐면은 2차항 쓴 다음에 저 두근의 합의 반대보호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반대보호가 이제.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상수항에 그대로 쓰라라고 한 게 있었어요. 이제 이걸 좀 떠올려야 되는 거야. 요게. 그러면은 이거를 풀 수가 있어. 인수분해가 또 돼요. t-5 t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t가 이제 5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t가 또 뭐가 나오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두 가지 여기 나오는 거 알겠어? 두 가지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지금 나오게 되거든.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봐봐. 근이 x, y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x면 나머지는 y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x를 내가 만약에 5라고 잡으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구나. y가. 또 반대로 x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로 잡아주게 되면은 y는 자동적으로 5가 되는구나 라고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잡아주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되시겠습니까? 저렇게? 사실 이 풀이가 의도야. 사실 이 풀이가. 물론 앞에 거로도 풀 수 있긴 한데 이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 요거를 이제. 합곱이 주어지면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좀 떠올려야 돼. 되게 중요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정말 중요해. 그 다음 이 문제. 자, 이미 이제 뒤로 가면은 좀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오늘 할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보면 돼. 근데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처음 하면 이거 조금 어려워하긴 하거든? 일단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 뭐냐면,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 정수 조건이 주어진 거야. 저 식을 만족하는 xy는 정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다음 중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라라고 나와 있어. 이거 푸는 방법 좀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푸는 방법 이제 잘 봐야 돼. 뭐냐면 일단은 그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강제로 해야 되거든. 강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항이 총 몇 개야? 항의 개수가 총 몇 개? 근데 4개잖아? 적당히 두 개씩 잘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앞에 두 개가 x가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 앞에 두 개가. 그래서 x로 앞에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x로 묶어주면은 여기까지는 되고, 근데 그 다음 잘 봐야 돼.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하려면 여기 x에 y 빼기 1이 있으니까 y 빼기 1이 또 있으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y 빼기 1이 또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y의 개수가 2잖아요, 지금. 그러면 봐봐. y 빼기 1이 일단 강제로 만들어 놓고 y 빼기 1을. 근데 실제로 y의 개수가 2잖아, 이제. 그러면 이거 y의 개수가 2가 나오려면은 요게 필요하지. 2y가 만들어지게 이제. 2y가 필요할 거야.
그럼 여기서 전개를 해봐. 이거 상수항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몇이야 지금? 그럼 얼만큼을 더 해줘야 돼 여기다가? 그렇게 그것만 찾으면 끝난 거야. 그럼 다 한 거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저렇게 식을 강제로 변형하는 거야. 식 변형을. 왜 저렇게 변형을 해주냐면은 잘 봐봐. 마 3은 내가 넘길 거거든. 그냥 3이 되겠지 그러면? 넘겨주면은. 그래서 그냥 3으로 만드는데 앞에를 잘 봐. 앞에를 이제. 앞에가 이거 y 빼기 1로 묶을 수 있죠. y 빼기 1을. 이 덩어리 자체를 공통 부분으로 봐가지고 묶을 수가 있어. 공통 부분으로 봐서 묶어낼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1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 봐봐. 남는 게 x 더하기 2가 나오게 돼. x 더하기.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되겠니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묶는 거야.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 덩어리 자체로 묶어내면은 남는 게 x하고 더하기 2가 남게 되는 거잖아. 남는 게 이제. 여기까지 이거 되십니까 저거?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 그 내가 말하는 걸 잘 따라와. x, y가 정수거든.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수들이 정수인 거잖아. 근데 그런 수들 x, y에다가 2를 더해도 정수가 될 거야. 1을 빼도 정수가 될 거야. 그지? 정수가. 그래서 얘네들도 정수야. x 더하기 2도 정수고 y 빼기 1도 둘 다 정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 둘 다 정수가 나오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두 정수를 곱하니까 3이 되는 거지. 3. 그럼 어떤 두 수를 곱해야 3이 될까 우리? 간단한 걸로. 정말 간단한 거. 뭐라고?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 1 곱하기 3. 그게 맞아. 1 곱하기 3이 당연히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1이라고 치면은 얘가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곱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되겠지. 곱하는 순서가. 얘가 3이면은 얘가 1, 2여도 되긴 되는 거잖아. 그래도 곱해서 3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 더 찾아봐. 하나 더. 뭐가 또 있을까? 곱해서 3 되는 거. 하나 더 있어. 자, 음수끼리 곱해도 되나? 음수끼리? 그럼 얘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있는 거야. 네 가지 조합이.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얘가 3이란 얘기야. 그렇게 해서 다 찾아보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가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 해가지고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 네 가지 케이스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x하고 y를 한번 해볼게. x하고 y를. 자, 이거 잘 따라와봐. 자, 이게 y 빼기 1이 1이야. 여기서 얘가 1이다라고 놓으면 y가 몇 나오죠, 이거? 이거는 1이라 놓으면 y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구할 거야. 싹 다 이제 x, y를. y가 2고 요거는 x가 1 나오게 되거든. 그 다음 거는 x가 1. 그렇게 조합을 다 구해 놓을게. 다 구해 놓을 거야, 이걸 이제 다. 싹 다 구해놔. 이거 얘가 3 되려면은 y가 4여야 되고 얘가 1이 되려면은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얘가 되려면은 y가 여기서 0이 나와줘야 되고 얘가 이제 마3이 되려면은 x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돼. x가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래? 요게 이제 마3이 되려면 y가 마이너스 2면 되거든. 그렇게 다 찾을 거야. 그렇게 y가 마이너스 2. 마지막으로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이제 이것에 되도록 하는 x, y를 다 찾을 수가 있어. 네 가지를 다 찾았어.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해주는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해주래. 제곱해서 더하는 거. 이거 다 그냥 제곱해서 더해보면 되겠죠, 이거? 1의 제곱, 2의 제곱 해가지고 5가 나오고 마1의 제곱, 4의 제곱 해가지고 17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0의 제곱 해가지고 25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 더해져가지고 이제 얘가 13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네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가지가 이제. 그래서 5, 17, 25, 13. 그럼 이제 5, 17, 25, 13 해가지고 안 되는 게 20이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복잡할 수 있고 이렇게 푸는 거를 처음 볼 텐데 몇 번 해보면은 금방 할 수 있어. 이것도 해보실 수 있고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17번인데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의 꼴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저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일단 둘 다 일단 보여줄게. 일단 보여줄 거고 일단은 1번 방법을 먼저 해볼게. 이제 1번 방법. 여기서 완전 제곱식 그 제곱을 만들어야 되거든. 완전 제곱식을 5y 제곱을 이제 분리를 할 거야. 분리를 이제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이제 좀 잡아 놓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각각을 이제 인수분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x 마이너스 2y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보도록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꼴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얘네가 각각 0이어야 된다라고 했거든. 0의 제곱끼리 더해야 0이 될 거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 x-2y 자체가 0 그 다음에 y 플러스 1 자체가 0 해가지고 x가 2y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각각이 나오겠죠. 각각에 그래서 밑에 거를 풀어볼 거야. 밑에 거를 이제 y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x가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네. 마이너스 1. x를 마이너스 1로 적용하면 답이 이제 2번이 나오게 되겠지. 2번.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x가 2차고 y도 2차인데 같은 차수면은 뭘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x로 내림차순 해볼게. x로 이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요걸로 만약에 들어가주게 되면은 이거 이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씁니다. x에 대해서 그럼 얘가 이제 x제곱 근데 사실 이게 이미 내림차순이 되어 있어. 2차 x에 대한 2차 1차 x에 대한 상수항인 거거든 얘가 이제 그래서 그냥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한번 더 쓸게. 그대로 이제 근데 여기만 순서 바꿀게. 이렇게 곱하는 순서 바꿀게. 좀 더 보기 좋게. 그래서 여기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 자, 지금 정렬이 됐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보래.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이 이제 잘 봐. x가 기준이거든. 지금 x의 개수가 몇이야? x의 개수. y까지 얘기해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짝수 공식이 돼. 그 마이너스 4y 그 절반의 제곱을 해. 그럼 마이너스 2y니까 그거를 제곱해주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래서 요거 마저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이제 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놓을 거야. 얘가 0 이상이다라고 이제. 근데 이거를 왜 판별식을 0 이상이다라고 놓냐면 지금 이 2차 방정식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있잖아요.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라고 했잖아. 실수 xy.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근이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라는 얘기야. 실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실수라는 말을 보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이게 실근을 가질 조건이었어 이게. 그래서 이거 부호를 다 뒤집을 수 있죠. 부호를.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 이하라고 이렇게 놓아주게 될 거야. 0 이하. 그래서 이제 y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하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y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하다. 여기서 이제 y를 이제 잘 봐. 우리 항상 무언가의 제곱은 0 이상이어야 돼.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이제. 음수가. 무언가의 제곱은. 근데 0 이하가 되는 걸 찾는 거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게 유일하게 마이너스 1밖에 없어. y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이게 0이 나오니까 성립을 하겠죠. 0이 나오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다른 수가 들어가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음수든 양수든 간에 제곱하면은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부등식이 안 맞는 거야, 부등식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밖에. 그래서 y가 마이너스를 찾았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x를 찾으면 끝나, 이제. x를 찾으면. 그럼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플러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동류항 정리,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좀 잡아 놓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줍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x를 여기서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거 제곱이 0이니까 안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잖아. 안에 있는 게. 그래서 x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 주면 돼. x를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해서 마3. 이렇게 들어가면 돼. 답이 어찌됐든 1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 여기까지.